BTN 불교TV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눔의 집과 관련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와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한국비구니사 연구는 물론 불교 문화의 외연 확장을 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남북불교 교두보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부장 원택 스님은 최근 원적한 해외 스님의 사례를 신계사 법기함에 모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문화살림과 공동으로 북한 문화재 인식 증진을 위한 릴레이 시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의미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동안거 천막결사, 무문관 정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이 순항 중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큰 호평이 이어지며 누적 관객수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교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 순서는 심리치유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화되고 우울감이 커지는 가운데 불교가 해결해야 할 심리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 불교TV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눔의 집과 관련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하며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MBC PD수첩에서부터 촉발된 나눔의 집 논란에 대해 BTN 불교TV가 특별 생방송 나눔의 집 누구를 위한 공익제보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현고스님,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불교신문 박봉영 기자, 나눔의 집 전 운영위원 황정태 동안성 노인주간 보호센터장, 나눔의 집 전 직원 박재용 씨가 출연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횡령 논란에 대해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며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제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명확히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한 이제 업무 미숙 내지는 이런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시 감사 결과에서도 지금 회계가 이제 뭐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가 제대로 구분도 안 돼 있고 법인 회계 담당자와 시설 회계 담당자도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하라는 이제 시정 조치가 내려져서 개인 명의의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평화인권센터 건립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농지를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구매하지 못해 부득이 시설장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법상 그 사회복지법인이 이제 농지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시설장이었던 안신권 소장님 명의로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이제 법인으로 돌리기로 한 거죠. 후원 물품으로 들어온 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나눔의 집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전국에서 쌀이 올라와 창고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들과 논의해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쌀을 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양원의 입소자, 이용자에 좀 하신 분들이 한 6, 7명밖에 아니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를 작죠. 하시는 분은 그럼요. 어르신도 식사량도 네.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했는데 좀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걸 합리적 처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거면 이제 동의를 구해서 했었지 않나 그런. 할머니 학대 논란과 관련해 나눔의 집 이슈를 집중 취재한 박봉영 기자는 언론이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보도는 학대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그 표현들이 학대로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했고 현장에도 갔고 하면서 아, 학대했다는 이런 보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와 관련된 증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MBC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는 불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인터뷰를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전에 꼭 부처 관련된 이 흠집 내기 정도의 또 사실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불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자행을 한다면은 결코 불자라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나눔의 집이 그간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드러냈다는 것도 언급됐습니다. 복지관 20여 곳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고 스님은 나눔의 집 문제를 계기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실과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운영 관리하고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또 체험 교육을 계속시켜서 그렇게 간다면 최소한도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투입되어 있는 스님네들이 자기들은 자기하고 직접 활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걸 가서 투입해서 기관에 투입을 하면 기관도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경영, 그다음에 또 이미지 경영 다 할 수가 있잖아요.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나눔의 집 누구를 위한 공익제보인가는 오늘 오후 2시,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한국비구니 승가연구소와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한국비구니사 연구는 물론 불교 문화의 외연 확장을 위한 체계를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어제 일운동 법룡사에서 한국비구니 승가연구소와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 등 3개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개소식과 현판식이 다음 주 총회를 앞두고 이날 한꺼번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0대 집행부 당시 발족해 문을 열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명맥만 유지해오던 한국비구니 승가연구소가 새롭게 연구 공간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비구니 승가연구소는 회장 봉각 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운영해오던 한국비구니연구소의 성과물과 과제를 이어받아 한국비구니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어서 양 연구소의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동안 현판만 걸려 있었고 특별한 역할이 없었는데 이번에 회장 스님의 공약과 더불어 또 스님께서 연구소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비로소 연구소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에 걸맞는 비구니 승가 연구소에 걸맞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연구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온가족 사찰음식 대축제 등을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약김치를 담가 의료진을 격려하며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조용히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판도 없이 비구니회관 지하에서 운영되어 온 사찰음식 연구소의 현판식과 공간 이전을 약속하는 등 회장 봉각 스님의 관심에 선재 스님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주방 설치도 말씀하셨는데 주방은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물이 흘러야 되고 바람이 통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주방에는 그릇을 어떻게 비춰야 되고 기름은 어떻게 보관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부처님 계율에도 맞지 않는 지하라서 공기도 지하였던 것 같아요. 선차까지 제가자들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문화 연구소장을 맡은 혜성 스님은 후배들을 위해 차문화를 계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세계 연구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구니 승가는 물론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가 떠나도 전국 비구니 회관에는 한국 비구니 승가연구소가 그 일을 이어가실 것이고 선재 스님 그 밑에 분들이 함께 이어가실 것이고 차문화 역시 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여드린 것은 좀 독립이 되어서 더 아주 그 심도 있게 자료도 정리하시고 연구하시고. 한국 비구니 승가연구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연구를 지속해오면서 오는 9월 비구니 다비 문제를 다룬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12일 제28차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계 남북 교류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대북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본부장 원택 스님은 최근 원적한 해해 스님의 사리를 신계사 법계암에 모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으로 분단돼 대결과 불신으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화합과 평화, 통일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8일 창립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남북 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를 추진하고 연구 조사를 통한 종단의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공동 행사와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추본이 오는 8일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민추본은 남북 불교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사업을 이뤄냈고 남북 합동 법회를 이어왔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남북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시행이 녹록지 않지만 불자들의 응원에 화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들께서 또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민추본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관계로 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이렇게 경색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서 좀 더 활기찬 활동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 발굴과 복원 사업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조계종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사찰 문화재를 북한 사찰에 모실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안에서 폐사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장 스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서 각 종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찰들을 복원할 때는 어떤 종단 협의라든지 민추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북 불교 교류 재개를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오는 10월 금강산 신계사 낙성 13주년 기념법회를 현지에서 봉행하는 것을 계기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세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20주년 기념법회가 신계사 템플스테이에서부터 시작이 대결을 저희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에 경주 법륜사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 해해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당신이 신계사 암자인 법기암에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그 신계사 혹은 이제 우리 법기암에 우리 스님 그 사리와 법고를 모실 수 있도록 꼭 애써 주십시오 하는 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 상황 속에서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추본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큰 역할을 위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산하 나누며 하나 되기가 사단법인 문화살림과 공동으로 북한 문화재 인식 증진을 위한 릴레이 시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의미에 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고려 현종 18년에 건립된 개성 영통사는 태조 왕건이 세운 승복원 자리에 지어져 왕실과 깊은 연관을 띠고 있습니다. 이후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출가해 교화한 사찰로 입지를 더했지만 16세기 화재로 인해 주요 전각이 소실, 폐사된 안타까운 역사를 지닙니다. 이에 천태종은 지난 2002년부터 북측과 협력해 기와 46만여 장과 중장비, 마감재 등을 육상으로 수송했고 2005년 18,000여 평 규모의 29개의 전각을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부 불교라는 것이 저희가 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종교를 가지기 전에 그 나라의 국민이고 국민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개성 영통사 복원은 남북 불교계의 우호교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종교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거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천태종과 조선불교도 연맹이 영통사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대각국사 추모 합동다례제를 봉행하며 양국 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0년 이후 합동다례제가 중단된 상태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개성 일대 성지순례와 영통사의 추가 보수 등 문화교류 사업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각국사 열반 다례제를 앞으로도 봉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우호를
다져갈 생각입니다. 북한의 조훈련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북한문화재 시민강좌는 개성 영통사 고차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다채로운 강의가 준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유산 보호법을 비롯해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개성 만월대 등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정보를 일러주며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커다란 도움이 예상됩니다. 남과 북 서로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첫 발을 내디딘 북한문화재 시민강좌는 영통사 복원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다음 달 9일까지 총 12강좌와 DMZ 현장답사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아홉 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동안거 천막 무문관 정진을 다룬 다큐 영화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큰 호평이 이어지며 누적 관객 수 1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영화 감상평을 이석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과 직원들이 서울 명동의 롯데시네마를 찾았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홉 스님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 9명의 동안거 수행 이야기를 촘촘히 담아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의 동안거 천막 무문관 정진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상황에 도전했습니다. 매 순간 인내하며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종교를 초월해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한국 불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저것이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훗날에 좀 새로운 발심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뛰어넘고 난 뒤에 그 수행의 보답이 참 그 한국불교 중흥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또 기쁜 마음으로 수행이 또 될 것도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아홉 스님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누적 관객수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극장가 상황과 종교 다큐 영화라는 장르상 한계에도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졌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조금 상황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또 수행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시고 존경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한겨울, 비닐 천막에서 옷 한 벌과 하루 한 끼로 90일간 정진한 9명의 스님들. 아홉 스님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세상에 말 없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저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우러남이 더 컸지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한편으로 부러웠고 나 또한 저기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교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포스트 코로나 네 번째 순서는 심리치유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화되고 우울감은 커져만 가는데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낙인과 불안감을 떠안고 온라인 강화에 따른 개인의 심적 고립도 우려됩니다. 불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심리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를 비롯해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등 국민의 시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롯된 변화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정부 방역 담당자들을 향한 격려는 잇따르지만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겪는 심적 고통에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방역과 의료에 모든 역량을 쏟는 정부와 의료계를 대신해 불교계가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계 전화상담 창구인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
앞에 코로나19가 붙어서 전화가 온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워낙 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더더욱 큰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특히 불면까지 이런 것들이 증폭하게 되면서 그걸 해소할 목적으로 전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에 따른 온라인 문화의 확대가 육체적 편의는 제공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고립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128만 명 중 20만 명 이상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정서불안과 자신감 결여,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문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국민적인 우울감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수행과 치유의 종교인 불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만 과연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그것이 심화될수록 우울증이든 정신적 백리 현상이 심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정신 영역 또 건강의 영역을 이걸 굉장히 훼손하는 이제 이런 또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 이게 오프라인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 하나 치유 또 재충전 또 건강적 생명적 에너지를 갖다 이제 얻어가야 되는. 전문가들은 본래 부처를 강조하는 불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명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이 각자 하나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좋은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아주 정말 가장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고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본래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을 계속하게 되면 참 좋고요.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청주 용호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지난 3일 제21회 충북지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충북지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유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령대제는 백용화 이사장 발언문 낭독,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천강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용호사 도량에 충북지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3,500위를 모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기 위해 위령제를 봉행해오고 있다며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정정순 국회의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장숙남 충북남부 보훈지청장 등이 동참해 산화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제주 태고 보현봉사단이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하반기 봉사계획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3일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태고 보현봉사단 정기법회는 지도법사 일양스님, 박두화 단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언문을 낭독하며 현 전염병 사태의 종식을 기원한 봉사단은 향후 봉사 계획과 함께 봉사 실천에 대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지도법사 일양스님은 후회 가득한 삶으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봉사단원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선수행센터인 보리선수를 창립한 진푸티 종사가 현대인의 심신과 고대 수행법을 다룬 8궤 코드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8궤 내공과 인연의 시작, 생명을 향한 걸음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8궤 철학에 담긴 음양의 의미는 모두 조화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의 마음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푸티 종사는 선수행과 심신의 자유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